정법이 아니고 일반적인 실력을 만약 계속적으로 갖추고 있다고 한다면 저는 이게 계속 간다고 보거든요. 계속. 남한테 말주변도 없고 계속 가요. 하지만 저는 정법은 좀 다르다고 보거든요. 정법은 이게 쌓이게 되면 이게 어떤 식으로 되든 이 영혼에서 꿈틀거려요. 꿈틀거려서 저 상대를 만났을 때 뭔가 하고 싶어요. 저요. 내가 억지로 하려고 하지 않아도. 왜? 그 속에는 보면 사람을 대하는 자세, 말의 운동력, 모든 강의들이 다 들어있거든요. 이게 듣다 보면 이게 이 안에서 물리를 일으켜요. 이렇게 해서 나중에 자연스럽게 상대한테 나도 모르게 탁 와요. 근데 이거를 단지 내가 막고 있지 않으면 돼요. 나는 못하는 사람이야. 나는 이걸 하는 사람이야. 이게 막으면서 이게 터지는 시간이 늦어지는 거예요. 막지 말고 강의를 들으면 언젠간 될 거야. 지금 우리 회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나는 이게 부족하잖아요. 남 앞에 그대로 부족하다고 얘기하면 돼요. 아, 저는 말하는 주변이 좀 부족해서 제가 말을 좀 길게 못합니다. 그런데 제 마음은 그게 아닌데 제가 좀 표현한 좀 이런 재주가 좀 부족해가지고 그러니까 조금 이해를 해달라. 짧은 이 한마디를 하면 상대들은 다 이해해 줍니다. 근데 우리들이 과거에 우리가 지식에서 배울 때는 이것이 나 약점을 자리를 잡아가지고 절대 상대한테 말을 안 하는 거죠. 이게 혹시나 저렇게 저 상대가 나 약점을 잡고 나는 부족한 점이고 나는 남적에 볼 적에는 조금 그런 사람을 비치니까 그래서 안 하거든요. 근데 정법은 그게 아니에요. 정법은 내 안에 있는 영혼을 살려주는 불씨가 되거든요. 그래서 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정법을 들으면 살찐 사람 빠지고 빠진 사람은 살찌게 해줘요. 저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육신에서 이렇게 이 라인 쉐입을 이렇게 해주듯이 이것도 영혼에 들어가서 내 영혼의 부족한 부분을 서서히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 이거를 내가 내 각으로만 막지만 않으면 아주 자연스럽게 되는데 이걸 내 베이스로 막고 있는 거죠. 근데 내가 이것도 말하자면 남들과 비교하는 거예요. 내가 할 때만 사람은 100% 장점이고 100% 단점인 사람은 없습니다. 어떨 때 이게 굉장히 장점이 되거든요. 저 사람 말 표현력이 없다는 것은 남들이 볼 적에는 아, 저 친구는 이런 말해도 밖에 새나가지 않으니까 저 친구는 이런 데 적합해 라고 같이 할 수도 있어요. 이게 나쁜 게 아닌데 우리가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걸 별로 안 좋은 거라고 가져가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 정법을 하다 보면 이걸 스스로 완급을 조절할 때가 옵니다. 와서 나중에 내가 할 때는 인사 정도로 내가 스스로 하게 돼요. 사람을 대하는 자세를 우리가 이 강의 속에 드러났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고 인사를 하면 멀뚱멀뚱하면 이 사람을 대하는 자세부터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들은 게 있기 때문에 나중에 내가 하다못해 인사를 하게 된다니까요. 단지 내가 막지만 마세요. 나는 못한다. 표현력이 없다. 표현력이 없는 사람 말로 안 해도 글로 표현력이 있습니다. 예, 실제로 글 잘 쓰는 사람 보면 굉장히 사교력이 없습니다. 왜? 모든 재주를 여기다 많이 줘놨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글을 잘 쓰는 사람 만나보면 실제 말하면 굉장히 어둔한 사람도 있거든요. 여기다 재주를 많이 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이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나?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회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표현력이 부족하다 알았으면 됐어요. 알고 내가 하고 부족하니까 예를 들면 강의를 만약에 셀렉해서 듣더라도 조금만 어떻게 하면 좀 표현력이 잘할 수 있는가 이걸 보거나 상대들이 말을 잘하는 사람을 좀 유심히 들어보거나 어떤 사람 질문을 할 때 어떤 사람 하는 걸 유심히 들어보잖아요. 그럼 내가 하고자 했던 어떤 내가 목표점이 있잖아요. 그럼 내가 이 목표점을 가지고 강의를 들으면 이게 스스로 AI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하다 보면 나중에 내가 딱 맞게끔 나한테 와요. 사주도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주도 30%잖아요. 나머지 70% 팔자는 내가 만들어서 가는 거예요. 그 지금 우리는 이 사주에서 나머지 70% 팔자를 만들 거는 정법 강의가 있잖아요. 이 강의에서 해나가면 옆으로 많이 좌충우돌을 덜 하는 거죠. 근데 저희들 선배 세대들은요. 다들 앞에 이 정법이 안 나와가지고 다들 좌충우돌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의 상식 갖고 싸우고 난리가 나고 이걸로 니 잘났니 내 잘났니 막 이렇게 나왔잖아요. 예.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우리가 옛날에는 그랬던 게 니 똥 굵다 이런 말 했었거든요. 그런 게 정말 이게 완전 상식의 극치예요. 이런 말들이. 그런 말까지 해가면서 서로 싸웠다는 거죠. 그래 니 잘났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법이 안 나왔기 때문에 상식에서 정말 그렇게 싸웠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법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여러분들이 모든 생활을 하시게 되면 이 사주 30%의 나머지 70% 이 팔자는 크게 좌충우돌 하지 않고 잘 만들어 갑니다. 그거를. 그런 시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 내가 오케이 나의 부족한 부분은 이거라는 거죠. 다른 사람이 볼 적에 부족함이 없어 보이죠? 아니요. 세상은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다들 70% 정도 만약에 해놔도 30%는 당신한테 필요한 답은 저 낚시꾼한테 가서 찾는다 했잖아요. 다들 부족함이 있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서로서로 그 부족함을 서로 보완해주고 가면서 여기서 서로서로가 장점은 또 장점대로 같이 합해서 가고 그래서 서로서로 상생 융합이라는 걸 만들어놨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 이게 나는 부족하다는 이 생각을 많이 떨어버리세요. 내가 부족해서 내 걸 사람들이 싫어하는 게 아니라 일부는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론 일반 사람들이 하는 건 더 좀 비중이 더 많이 하다 보니까 좀 그렇지만 그러나 강의를 들으면 이게 자연스럽게 발현이 됩니다. 내 영혼에서 스스로가 돼서 우리가 찌그러진 사람은 이걸 영혼에 싹 펴줍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저는 내가 부족한 부분 아니면 나 욕심으로 이렇게 막 찌그러뜨려 놓은 거 막 이런 게 저는 스스로가 이게 싹 펴진다고 보거든요. 그럼 나중에 이게 동고스름하게 예쁘게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이거를 정법을 만나기 전에는 저는 이거 불교에서 찾았잖아요. 불교에서 내 안에 정말 여법한 멋진 정말 아주 투명한 유리구슬을 찾으려고 했잖아요. 안 찾아지는 거죠. 그래서 쌤한테 제가 한 방을 탁 맞았잖아요. 야 이놈아, 현재 네 꼬라지 정확하게 봐라. 네가 아무리 찾고 싶어도 현재 네 꼴은 모든 온갖 오물로 뒤덮이는 그거다고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온갖 오물로 덮여있는 이걸 제가 본 거죠. 그게 지금 쌤 말씀하신 모순이잖아요. 근데 나는 모순 덩어리 이 나의 모순을 찾는다고 했는데 그 답이 없으니까 나는 빨리 찾고 싶으니까 이 모순을 들고 다니면서 이 모순을 빨리 벗기고 싶으니까 빨리 내 안에 있는 이 맑은 본체의 나, 우리가 말하는 불교에서 말하는 본래 면목, 진아, 이걸 찾으려고 했던 거죠. 막 주인공, 주체적인 나, 막 이걸 찾으면 안 찾아지니까 막 내가 여기서 완전 뒤집어진 거죠. 그걸 쌤이 정확하게 따주신 거죠. 네 꼬라지 정확하게 봐라. 정말로 모순 덩어리였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게 해준 너무너무 감사했다는 거죠. 근데 다 깨주는데 내가 이걸 보고 정확하게 봤지만 이걸 안에 집어넣었지만 내가 아까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 내 마음을 그때 내가 마음이라 했지만 내 영혼의 모든 걸 다 꺼내놓고 봤지만 이걸 집어넣을 때 너무너무 안타까운데 한 개라도 내가 바르면 좋겠다고 한 개도 내가 뭔가 답을 넣고 집어넣어서 내가 덜 안타까웠던데 다시 이 모양을 집어넣고 또다시 이 불편한 이 옷을 입고 다니니까 너무너무 속이 상했던 거예요. 그런데 쌤이 그게 탁 해서 내가 그래서 이분은 나의 답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쌤한테 가르침을 달라고 했던 게 바로 그거였거든요. 쌤은 답을 안 주셨어요. 그죠? 현재 네가 모순 덩어리를 그대로 보게 해준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딱 따준 데 나를 다시 돌아보게 해준 거예요. 그 한마디예요. 그 속에는 네가 도가 뭔지 아느냐라고 물었고 그 속에서 내가 지금까지 갖고 있는 나의 자만심을 제가 본 거죠. 아, 도가 이런 거예요. 이걸 한 게 아니라 그 속에 묻혀있는 이걸 찾아다니면서 그 안에 내가 자만심을 가지고 찾아다녔고 누구보다 똑똑하니까 나는 빨리 찾을 수 있을 거야. 나는 잘 찾을 수 있을 거야. 이런 자만심을 내가 가져다녔고 두 번째 네가 백성의 피와 땀을 처먹고 한 일이 뭐가 있냐 했을 때 너무너무 부끄러웠고 나는 나 하나만 생각했지. 내가 그래도 적어도 내 주위 있는 사람은 내가 이 법을 찾는다 했지만 스님이 말씀하시는 백성의 피와 땀이라는 걸 내가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내가 한 방을 맞았다는 거 그거예요. 그 두 마디가 지금까지 저는 화두로 갖고 있는 거죠. 그거는. 근데 스님께서 여기 맞춰서 저한테 주는 거죠. 내가 그걸 알았고 내가 가르침을 달라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쌤? 이제 이게 이제 여기에 그거라고 치면 이 모든 오물로 콘크리트로 피고름으로 먼지로 딱 덮여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콘크리트로 돼 있더라고. 내가 딱 보니까 완전 콘크리트 쌓여있어요. 그리고 쌤이 들고 깨야지 이제. 가르침 달리잖아요. 들고 깨는 거죠. 그 깰 때는 쌤께서 그래 내가 깨는데 니하고 단둘이 있을 때 깰게. 아니었어요. 내가 쌤한테 면접 볼 때 쌤 저 가르침 받는데요. 쌤 저 여러 사람 말고 쌤 말고 1대1로 좀 가입 받고 싶은데 이렇게 말한 적 없거든요. 가르쳐 달라고 했고 오케이 알았다. 내가 가르쳐 주마. 그 다음에 쌤이 알아서 쓰시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내가 또 딱 갖고 있는 각이 있는 거죠. 그래도 뭔가 하나 배우려고 하고 그래도 나는 그래도 남들보다 좀 많이 치열하게 살았고 내가 남들보다도 나는 기복을 덜 했고 나는 이 법을 찾았으니까 그래도 쌤이 뭔가 여법하게 나를 그래 한번 앉아봐라 막 이렇게 해줄 줄 알았던 거지. 그걸 여접시 깬 거예요. 그 안에 내 자만심과 이제 이걸 다 들여서 네가 배운다 했잖아. 쳐야죠. 그러니까 막 엄청 아픈 거죠. 막 그거를 깨는 방법 정말 여러 명이서 창피 주는 거예요. 이거 왜? 예를 들면 거기 있는 사람 만약에 백성이라 한다면 니 잘난 척 거기서 들고 깨야지. 그죠?
네가 이렇게 깨고 났는데 네가 볼래? 근데 저는 그때도 몰라가지고 저 사람들이 부끄럽다가 내 자신을 빨리 추스려야 되는 거지. 왜 내가 이 사람에서 이런 걸 들으면서 내가 아 맞아. 저분들이 못 갖고 있는데 내가 이걸 갖고 있는데 내가 그렇게 못했구나. 이걸 잡는 게 아니고 내가 쌤 뵈가지고 강의도 하나도 안 나왔을 때 내가 뭘 알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빨리 쌤이 그거 아이 좀 내 포카페이스 하고 난 다음에 아이 좀 하고 난 다음에 이게 먼저 다가온 거죠. 이게 나중에 한참 뒤에 들어온 거예요. 너무너무 야단맞고 난 다음에 내가 더 이상 방어할 때까지 방어 못할 때까지 이제 더 이상 방어가 안 되는 거죠. 뭐 여기 가도 깨지고 저기 가도 깨지니까 뭐. 이제 그때는 아 뭐지 이거? 이제 그때는 이제 나를 막 이거 하면 더 이상 내가 막 나를 이렇게 방어하려는 놓고 나니까요. 저 사람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들리는데 그냥 들리는 게 아니고 나는 너무너무 뭐라 하시는데 창피 주는데 저 사람은 너무너무 이쁘다고 너무너무 말 잘한다고 너무너무 맞다고 하시는 거예요. 희한하다. 왜 저 사람들 저렇게 하지? 내가 볼 적에는 저 사람은 나보다도 지식인도 아니요. 뭐 나보다 여러 명 떨어지는데 왜 저 사람은 맞다고 왜 나는 창피를 주시지? 그렇게 해서 내가 유심히 들은 거예요. 그래서 쌤은 나한테 상대 말을 유심히 듣게 되고 이거를 먼저 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쌤한테 공부하러 들어갔을 때 쌤께서 나한테 우리 회원들이 공부를 나한테 줬잖아요. 앞에 내가 이걸 있었겠는데 내가 이걸 너무 유심히 듣게 된 거죠. 이 과정이 없이는 제가 못 들어요. 이거는 당신 그냥 난 자료 정리만 하는 여자지 뭐. 아 쌤, 야 이 말에도 쌤 이렇게 말씀 잘하시네. 야 정말 멋지다. 내가 이 말만 받겠지. 예를 들면 이 과정에 많이 두드려 맞고 저기를 보면서 다 하면서 내가 쌤이 그 다음에 나를 아시니까 이걸 툭 던져주시고 네가 알아서 해라. 뭐 정리하든 네가 삶아 먹든 뭐 갖다 놓든 갖다 버리든 네가 알아서 해라. 그래서 나한테 이게 너무너무 소중했던 거죠. 이 회원들의 말도 다 들어오는 거죠. 그 연습을 쌤께서 나한테 주고 깼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은 잔머리는 훨씬 덜 굴려요. 이 잔머리도 포카페이스한 데서 나오는 잔머리지. 그죠? 우리가 잔머리 굴린다고 하잖아요. 말 속에서 이미 다 나와 있어요. 좋은 뜻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사에 해당하는 단어예요? 공에 해당하는 단어예요? 그럼요. 이 잔머리도 결국은 내가 남한테 지기 싫어하고 남한테 내 부족함을 들키기 싫어하고 내가 스님한테 오면 좀 더 멋진 사람으로 보이고 싶고 막 여러 가지 저 사람은 더 나아 보이고 막 이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잔머리를 굴리는 거거든요. 안 그러면 내가 여기 갔을 때 내가 옷이라도 뭐 하나 덜 갖춰 입어야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안 볼까 등등등 여러 가지 다 이 버전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이거를. 그런데 우리가 공예할 때 이게 잔머리인가요? 공예는 잔머리 굴릴 시간이 없어요. 그대 툭 튀어나오는데 뭘 잔머리를 굴려. 영혼에서 여기 나오는 머무는 시간을 주질 않아요. 잔머리는 여기서 굴리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영혼에서 여기 튀어나올 때 여기 거치는 거 없이 순식간에 훅 나와서 내가 한 말에 내가 이 말하면 맞나 아니나 이걸 생각할 시간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잔머리 굴릴 시간이 없어요. 그냥 바로 툭 튀어나와요. 그냥. 근데 잘했나 못했나 이걸 내가 안 갖고 있는 거죠. 잘했으면 잘한 대로. 또 다른 사람 볼 적에 못했으면 못한 대로. 그래서 제 유튜브를 보고 어떤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원장님 말이 너무 빨라가지고 충분히 못 알아듣겠어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내가 그걸 듣고 내가 말을 좀 천천히 해야 되겠다 하지만 제가 조절이 안 돼요 이게. 그러나 자꾸 하다 보면 이제 나중에 스스로 조절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스님한테 여쭸잖아요. 스승님 말이 너무 빠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생긴 대로 해라.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최고의 답이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쌤이 해주시는 말에 너무 빠르니까 좀 천천히 해 이러면 내가 쌤 주신 말에 해서 내가 천천히 걸려가지고 말할 때마다 호흡을 주고 다시 천천히 해라 했다. 내가 이렇게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쌤이 생긴 대로 해라. 그거 했었어요. 되는 대로 해라. 근데 이게 나중에 제가 어떤 자리에 가거나 뭐 어떻게 하면 또 달라지겠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앞에 있는 사람들과 내 앞에 어떤 주어진 시간적인 배경, 환경 이런 거에 따라서 내가 말이 완급이 조절이 되더라고. 근데 제가 지금 보통 유튜브 하는 거는 내가 어디 가서 이동하는 시간에 잠시 한 시간 정도 시간 남을 때 그때 하거나 이렇게 하니까 내가 말이 빠른 거야. 왜? 다음 일정에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더라고. 근데 내가 오늘 하루는 내가 이걸 할까 하고 시간을 좀 내면 조금 그것도 좀 또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내가 주어지는 시간만큼 그 환경만큼 가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그래서 아까 우리 회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도 다 스스로가 됩니다. 걱정하지 말고 오케이 내가 부족한 부분을 단지 내가 내
각으로 누르지만 마라. 나 이거 언제든 내가 뭔가 달라져 있을 거라고 가져가다 보면 나중에 사람들이 볼 때 예전보다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느끼게 될 거예요. 현재 내 각만 막지만 마세요. 그렇게 하면 충분히 됩니다.